You can do it! 네, 안녕하세요.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공식 선거 운동으로는 이제 내일 하루만 남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춘천갑 조일현 후보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꼰대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으셨어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요즘에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세상답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꼰대를 좀 비속어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인내하며 경험을 쌓고 또 나름대로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꼰대들이 뭉쳐서 꼰대다운 행동을 할 때 이 세상이 바로 서고 꼰대들이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꼰대, 흔히 요즘 좀 고지식한 어른들을 꼰대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꼰대들의 경험, 노하우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일현 후보님께서 꼰대라는 슬로건을 내거신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 딱 하루 맞습니다. 남았습니다.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많이 힘드셨죠? 예, 나름 좀 벅찼습니다. 그러나 할만 했습니다. 이 한간에 주변에서 좀 거동이 불편하셔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선거운동 하시는 것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조금 힘드셨을 텐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죠. 다리가 이렇게 불편해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가 출발하는데 덩치 큰 노인네가 그냥 뒤뚱하시면 넘어지는 걸 제가 이게 보필하다가 발에 밟혀서 네 군데가 부러지고 인대가 꺾이면서 손상을 입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하루만 더 고생하시면 이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D-Day가 다가옵니다. 자, 이번 출마가 꽤 여러 차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번째 출마인가요? 좀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이 29살 때 출마할 때 벽보입니다. 이때는 칼라가 없고 흑백이었고 그랬죠. 이렇게 제가 손으로 써서 벽보를 만들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양복이 없어서 결혼한 친구의 우돈만 빌려가져와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이번이 놀라지 마십시오. 11번째입니다. 11번째? 네. 꼭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 춘천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홍천군 노천면이 노천리 노천리 동면 영기미면이죠 지금은. 지금 바뀌었습니다. 시골에서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공보물을 보다 보니까 북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최종 학력이시더라고요. 사실 북경대학 하면 지금 우리 기호 1번이 나오신 대학, 또 기호 2번이 나오신 대학, 물론 그 대학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사실 세계의 대학 순위를 보면 이 북경대학하고 그분들이 졸업하신 대학하고는 순위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거는 나름대로 차이를 두는데 뭐 별 차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이 대학이죠. 사실
중국에 가셔서 공부를 하신다는 게 이게 그 언어가 큰 장벽이 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중국에서 공부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아유, 제가 이 중국말을 배울 때 전투일지라고 쓰고 공부를 했습니다. 참 힘들었지요. 다행한 것은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촌놈이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바로 못 가고 훈장님이셨던 할아버지 앞에서 한문을 3년 배웠어요. 서당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중국말을 배울 때 한자는 제가 간자체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됐고 번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발음을 배우면 중국말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은 용이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쉽게 그 중국말을 익혔습니다. 아, 이게 전화위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어렸을 때 그 배우신 네. 한문이 맞습니다. 예, 북경에 가서 네. 학위를 받으실 때 큰 도움이 되셨군요. 네, 네. 아, 어쨌든 참 대단하십니다. 아유, 자,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기호 6번은 네. 당 이름이 새로운 미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새로운 미래의 당 대표가 이낙연 대표님으로 제가 네, 알고 공동대표 김종민 씨하고 두 분이 네네네. 예, 공동대표입니다. 예. 그분과의 인연은 어떻게 네. 시작이 됐습니까? 제가 이제 김종민 대표하고는 잘 모르고요. 이낙연 대표는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민주당을 하다가 이렇게 많이 쳐졌는데 강원도는 원래 소위 빨간 당, 국민의힘이 주축인 당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36살에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제가 최고위원이 일찍됐습니다. 민주당. 그때 이낙연 대표는 당 대변인이셨어요. 또 제가 권교위원장을 할 때 네. 이낙연 대표께서 권교위원을 하시고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인연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민주당에서 네, 네, 맺은 네, 인연으로 네, 네. 인해서 이렇게 또 우리 이낙연 대표님이 새롭게 창당한 새로운 미래를 대표해서 이거 춘천 갑에서 출마를 하시게 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향도 홍천이시고 또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우리 그 홍천 또 횡성 영월, 평창, 네네. 정선 네. 이쪽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셨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뜻밖의 네. 춘천으로 지역구를 옮기셨단 말이에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새로운 미래에 저 하나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3월 10일에 광주에서 김종민 대표, 이낙연 대표 두 공동대표와 제가 당의 새로운 미래 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셋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총선에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서는 뭔가 정치적인 새로운 그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낙연 대표는 광주로 가시고 또 김종민 대표는 원래 금산 논산의 지역구인데 네. 세종으로 가라. 아, 세종으로. 또 저에게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이 원선거구였고 그쪽에서 활동을 했지만은 춘천에 가서 수구도시 춘천을 잃기 없는 역할을 하자. 그렇게 하여 이번 총선을 떠나 더 먼 곳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그 결의에 따라서 제가 불과 20일을 남겨놓고 이 춘천으로 옮겨오게 된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 네. 아,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광주, 네. 김종민 대표는 정부종합청사가 많은 세종, 세종, 네. 그리고 우리 조일현 후보님께서는 네. 우리 강원도의 수부도시 네, 춘천, 맞습니다. 강원도를 책임져라. 예, 네, 예. 이런 의미가 예, 그렇습니다. 있었군요. 아, 예. 자,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아주 남다른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한번 구독자분들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수차 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의 꿈을 갖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두메산골에서
내 땅 한 평 없는 과점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바로 못 갈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학교와 집 사이에 넓고 긴 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리 닿은 다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비만 오면 안 가도 결석이 아니고 또 늦게 가도 지각이 아니고 공부하다 또 너 빨리 내려가라 하고 조퇴를 해도 조퇴가 아닌 6년 개근상을 탔습니다. 근데 4학년 때 그와 강에 처음으로 다리 다음 다리 하나가 놓여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다리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다리를 당시 국현이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학교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국현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때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럼 저도 할 수 있냐? 그때 4월달 정도 됐으니까 어린이 회장 뽑는 거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뽑히면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지요. 그것이 제가 꿈을 갖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여기 29살로 얘기했지만 25살에 출마하려고 선관위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든 29살 출마했을 때 5명이 출마해서 제가 꼴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000표를 못 받을 거라. 근데 제가 1248표를 받았습니다. 10배를 넘게.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출마를 하는데 6명 후보 중에 제가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마할 때 제가 5명이 출마해서 4명이 합친 표보다 많이 52.7%를 얻고 전국 최연소 당선자가 되어 국회의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제가 6월 협상, 그럼 WTO의 전신인 그 대표를 해서 많은 나라를 가보면서 정치인이 되어 꿈을 다시 정했습니다. 그것은 내각 책임제를 해야만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가 싸움을 안 하고 또 예산의 낭비와 이런 걸 줄이면서 일관성 있는 나라 발전을 추진하여 선진국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뒤로부터 저의 꿈은 대한민국을 내각 책임제로 권력 구조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서를 화합하고 남북을 통일하고 그래야 통일된 한반도에 제가 내각제 총리가 되겠다는 그런 야무진 꿈을 갖고 오늘 이날까지 10번 하고도 11번째 누구에게 얘기해도 이 얘기를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과 같이 이 호남에서 대통령 선거에 95, 98%의 득표율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경상도에서는 75, 78% 나오는데 거기도 90%나 갔습니다. 즉 신라와 백제가 있고 저 위에 고구려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통해서 이 동서를 화합하고 남북 통일을 이룩한다. 그러면 독일 통일을 우리가 교훈 삼을 때 독일이 권력 구조를 내각 책임제로 해서 동독도 서독도 얼마 전에 그만둔 메르겔 그 독일 총리가 동독 여성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의 꿈은 내각 책임제를 실시하는 것이 제가 대한민국의 정치에 싸움을 말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평안과 남북 통일을 이룩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우리 후보님의 정치적인 꿈은 통일된 한반도의 내각제 총리가 되시는 게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네. 꿈이신 거죠. 네. 그 정치적인 행보를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하신 이력이 있어요. 14대 국회에서는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신 거고 17대 국회에서는 정말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 아닐까 싶은데 건설교통위원장을 지금도 없습니다. 하셨어요. 또 그 당시에 22대 대한 핸드볼 협회장도 맞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핸드볼 역사로 최초로 전용 핸드볼 구장을 만드신 걸로 아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 잠깐 얘기해 주시죠. 참 그 얘기하면 저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열악한 환경이 저의 무대가 됐지 모든 직책을 맡으면
그렇게 험난한 길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22대 대한핸드볼협회 회장을 했는데 그 북경올림픽을 지역 예선을 하는데 중동 심판들이 이렇게 부닥치면 대한민국 선수가 잘못됐다고. 아, 그때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억납니다. 남녀 대표팀이 지역 예선 탈락했죠. 예. 그거를 제가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그리고 세계 핸드볼 연맹, 아시아 연맹 등등의 항의와 또 논리적인 그런 설득을 해서 올림픽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재경기를 통해서 맞아요. 예. 남녀 대표팀이 북경 올림픽에 갔습니다. 그 당시 일본서 재경기 예, 있죠. 일본에서 재경기를 해서 그 출전권을 얻어가지고 그런데 여자는 동메달, 남자는 8강이라는 위협을 예, 쌓았습니다. 아주 엄청난 예, 성과를. 그게 돌아와서 제가 그때 국회의원 신문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이렇게 핸드볼을 잘하는데 전용 경기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480억인가를 이제 확보해가지고 원래는 제 지역구인 홍천에 지려고 했는데 제가 선거에 낙마하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올림픽 최종 경기장을 SK 최태원 회장이 제 뒤에 회장을 했어요. 그걸 리모델링해서 그걸 핸드볼 전용 경기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을 당선이 되셨으면 우리 강원도에 전용 구장이 생길 뻔 홍천을 했는데. 예. 아, 또 그때 재미난 게 예. 우생순이라는 영화 네네, 맞습니다.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예. 아, 그 영화도 아주 예. 공전의 히트를 예, 그렇습니다. 쳤던 영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에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진 꿈을 통해서 일관적인 위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강사 2년까지 포함해서 대학 교수 제가 19년을 했습니다. 그 국경대에서 점수 매기는 교수는 참 드물거든요. 외국인으로. 제가 그 역할도 해서 많은 걸 했지만은 저는 주가 정치고 나머지는 부였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선진 강국을 위해서 제가 주장하는 권력 구조를 내각제로 반드시 만들고 그 내각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영광을 빚고 누리는데 저의 몫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이번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보면 네. 이제 양당이 상당히 우세하게 네. 예, 지금 치고 나가고 있어요. 예, 물론 새로운 신당들도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누가 봐도 이 강원도에서 이 새로운 미래의 당으로 선전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아마 후보님도 예, 뭐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 안 하실 것 그럼 같은데 이미 예, 이번 등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데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눈앞에 그런 국회의원 한 번 더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되면 더 좋은 거고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 명이 결의했듯이 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갈 길을 가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출마를 하고, 또 징역을 2년 받은 사람은 당을 만들어 또 인기가 올라가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당 대표인데도, 이게 유권자들이 구분하지 않아요. 저는 40년 정치를 하면서도 전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올곧게, 어느 게 맞고 틀리냐, 옳고 그르냐를 해서 맞고 옳은 거에 대해서 늘상 기준을 정하고 오늘 이날까지 왔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당해봐야 알고 답답한 사람은 망해봐야 한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국민이 그렇게 영특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당의 당수들이 그런 전과자가 득을대는 그 당을 그렇게 지지할 수 있고 특히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위성정당이라는 게 가짜 정당입니다. 우리 정부를 움직이는 민주당이나 제1야당 또 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아니 그 가짜 정당을 만들어 놓고 저 다른 소수 정당이 먹어야 할 의석까지 다 차지하려고 애쓰면서 어떻게 대포 통장, 대포 자동차, 대포폰 심지어 이 페이퍼 컴퍼니로 저 돈 빼나가는 무슨 재주를 맡겠습니까? 나는 이번에도 그냥 사람을 찍지 않고 당의 기호를 찍으러 가는 유권자 국민을 보면서 아 우리는 아직도 깨우쳐야 할 일이 많다. 왜? 정치인이 나라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국민이 그런 당에게 투표를 안 주면 깨끗하고 싸우지 않고 오로지 좋은 일만 할 텐데 싸움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찍고 양편으로 똑같은 싸움놀이를 하는 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그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가는 것은 이런 끝까지 가는 모습으로 풍선만한 허상을 발 같은 진실로 언젠가는 터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까지도 웃으면서 즐겁게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신지 아주 표정이 밝으세요. 아이고. 네, 그 제가 이제 요즘 그 선거 기간에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당의 무능함, 거기에 대한 실망, 또 야당의 도덕적이지 못한 아주 부도덕한 그러한 정치인들 이런 분들한테 아주 식상하고 실망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지금 여론조사에서 수치상으로 물론 당원도 많고 그 양당이 거대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려 가는 판세도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아마도 새로운 그런 신당들의 약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밖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간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이게 양당 싸움만 하는 양당에 국민들은 실망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당이 아니라 인물 보고 또 그 갈 곳 없는 곳에서 우리 새로운 미래같이 또 다른 둥지를 틀으면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쉽게 이렇게 못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어제와 그제 네. 대선 투표를 했는데 네. 극렬한 양쪽의 당원들은 이미 다 투표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계신 분들이 한 70% 이상이 투표를 질려서 안 하거나 과연 어디를 찍어야 할까 진정한 고민을 갖고 맞습니다. 이게 올바로 투표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머뭇거리는 분들이 내일 모레 이제 본선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기 처음에 오니까 오기도 전에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면서 조희련이가 1%를 받는다고 발표하니까 그냥 저 밑으로 쭉 맥이 빠져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말씀하시더라. 그 개념할 필요 없다. 여론조사가 맞긴 하냐. 그 500명의 응답자가 20%인데 그 20% 중에 그걸 나눠가지고 몇 프로 1%도 나온 게 다행이다. 대신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망설이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유권자들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거라는 믿음 하에 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사실 20일 되셨어요. 예, 춘천에 예.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오신 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0%가 아닌 1%.
조희련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예, 시작은 작았지만, 예, 내일 모레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네. 예, 훨씬 좋은 예, 성적이 나오지 제가 이제 않을까. 또 민주당을 하면서 도당위원장을 3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강원도에서 야당이 도지사 할 때 최각규 지사, 또 광주지사, 네. 최문진 지사 3번, 그때마다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춘천에 나름대로 고등학교도 지금 4대 부고인 제2고등학교를 다녔고, 또 홍천과 춘천은 가깝습니다. 예를 들자면 홍천 출장으로 홍천에 머물러 사시는 분들은 6만 7천이고 일설에 의하면 춘천에 사시는 분이 뭐 7만 4천이다 아니면 10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접하기 때문에 제가 의정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많이 아시고 특히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 경실련이 299명 국회의원을 상대로 뽑은 중에 법안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서 그것이 본회의를 통과한 1등 의원이 가장 많은 의원이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것이죠. 그렇죠. 다른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홍천에서 춘천에 사시면서 좀 기억해 주시고 또 도당위원장 하면서 친했던 분들이 그런저런 내용을 알아서 깊게는 모르지만 아주 낯설지 않은 상황이라 20일만이라도 이렇게 나름대로 1%는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희련 후보님은, 고향은 홍천이시지만, 네. 고등학교는 네. 이곳 춘천에서, 춘천 제1고, 지금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학생회장도 아이. 하셨고, 그래서 아마도, 이곳 춘천에서도 우리 조희련 후보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는 그 누구보다도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열심히 해주신 거를 우리 유권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하루 남은 선거 운동이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3월 13일 날 춘천시청에서 춘천으로 돌아온 연호입니다. 왜 제가 돌아온 연호냐? 홍천에서 태어나고 꿈을 가지고 춘천에 와서 저 제2고등학교 강원사범대학 부석고등학교에서 제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서 50년 동안 저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그 벨링앱을 돌아 들어온 연호 모양 알을 잔뜩 풀고 춘천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고 돌아온 연호라고 인사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제 돌아와서 제 풀숲을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선거가 끝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춘천 시민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의 품고 있는 깔, 그러니까 저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이 수도시 춘천을 위해 쓸어놓고 춘천이 잘 되고 향상될 때 강원도 전체가 수평화되면서 우리가 모든 정치인들이 뭐 하면 강원도처럼 된다고 흉을 보는데 강원도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자는 그런 데에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적 꼰대입니다. 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적임자입니다. 저는 이 춘천 시민이 기다렸던 이상으로 저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을 하면서 세김씨, 소위 김명삼, 김대중, 김종필 세 총재님을 모시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요즘같이 싸움만 하는 상대에 대한 칭찬과 배려와 타협은 없고 오로지 나만 있는 내 편만 있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귤계 정치가 있다. 귤을 파면 시원하지요. 듣기에는 시원하지만 그 순간뿐입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다음 숟가락 정치가 있다. 지와 지 편만 먹이는 저는 이낙연 대표와 함께 주곡 정치, 밥을 퍼서 미운 사람도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다 똑같이 넣어주고 대한민국이 잘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평화롭고 안정된 행복한 삶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주곡 정치를 하려고 오늘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곡 정치의 주곡잡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방송 촬영을 시키게 미안하고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주곡분들에게 많은 이해와 협력이 있길 바라고 내일 하루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 혼자 가시지 마시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된다. 특히 꼰대들이 꼰대 노릇을 할 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꼰대가 꼰대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그러면 대접받고 존경받는 꼰대 세상을 만들고 자랑스러운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심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니시고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즐거운 표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새로운 미래 조일현 후보님께도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쭉 말씀해 주신 그런 정치적인 꿈, 또 춘천 시민들과 함께 그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 우리 조일현 후보 말씀 함께 잘 들으셨죠? 나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그럴까요? 예. 제가 이걸 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29살 때 출마를 했습니다. 이번 출마하면서 저는 당선의 목표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에 저희 자식들부터 젊은이들이 좀 나약합니다. 꿈과 도전 정신에 좀 희박한 그런 면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젊은이들이 나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면 꿈이 이루어질 때는 도전 정신을 키워주고 싶은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베이비붐 시대의 첫 번째 그러한 전형입니다. 나이가 제 나이만 돼도 이미 세상을 퇴직한 일의 직장을 마치 그날을 기다리는 입장으로 뒷방에 처져 있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이 조일현이가 했는데 여러분이 왜 못했습니까? 그리하여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대접받는 입장이 될 것이고 우리의 노력이 결국 우리 후손과 대한민국의 또 다른 토대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첨언까지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그 젊은 세대를 저희가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일현 후보가 25세 정치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정치적 꿈을 접지 않고 끝까지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처럼 우리 젊은 유권자분들, 젊은 세대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믿을 수 있는 신당